4년간 15,000명의 임종을 지켜본 호스피스 의사입니다. 건강하게 죽은 사람과 불행하게 죽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42대부터 시작한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았고 등산보다 이것이 수명을 더 늘렸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54년간 기록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54년간 호스피스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96세 강영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 83세, 건강 수명 70대 초반.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0년 이상을 아프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지난 54년간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계셨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떠나신 분들도 계셨죠. 놀라운 사실은 이 차이가 돈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67세의 김춘배 할아버님은 평생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매일 새벽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소식하는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셨죠. 반면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던 박명호 환자분은 73세에 오셨는데 평생 건강을 위해 고가의 건강검진과 골프를 즐기셨지만 결국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에 대한 상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비싼 병원, 고가의 영양제, 무리한 운동이 아닌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이 있었던 거죠. 이제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건강한 노후의 비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평생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관리했다는 분들이 더 그러셨죠. 지난달 돌아가신 장영실 할아버님은 평생 등산과 골프로 건강을 관리하셨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시고 일주일에 2번은 꼭 골프를 치셨죠. 하지만 75세에 찾아온 질병 앞에서는 그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82세인 김순자 할머님은 특별한 운동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매일 저녁 동네 한 바퀴 걷고 밥은 조금만 먹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제가 54년간 기록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격한 운동이나 무리한 건강관리가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수명을 좌우했던 거죠.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90대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었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새끼 식사는 조금씩만 하며 저녁 9시면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 말이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분들 대부분이 특별한 건강 보조제나 고가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매일 적정량의 채소를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며 규칙적으로 걷는 것을 생활화하셨죠.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박정희 할머님은 올해 85세신데요. 54년 전 위암 수술을 받으셨음에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첫 1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천천히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관리법의 대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격렬한 운동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제 경험상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소식입니다. 배고픔을 느낄 때 그대로 두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장수하신 분들 대부분이 한 끼의 밥을 반 공기 정도만 드셨어요. 이게 바로 건강 장수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모두 이런 간단한 원칙들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낸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십니다. 82세의 황정숙 할머님은 75세의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시한부 선고를 하셨죠. 하지만 할머님은 7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할머님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시고 20분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식사는 꼭 20분 이상 걸려서 하셨고 저녁 7시 이후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죠. 이런 단순하지만 철저한 생활 습관이 할머님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사 습관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가 관찰한 바로는 천천히 식사하는 분들이 확실히 더 오래 사셨어요. 보통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 7분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들은 한 끼에 최소 20분을 투자하셨죠. 실제로 제가 기록한 데이터를 보면 식사 시간과 건강 수명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한 끼 20분 이상 걸려 식사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8년 더 건강하게 사셨어요. 이게 바로 식사 시간의 법칙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의 상식을 깨는 발견이 있었죠. 격렬한 등산이나 테니스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92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박영우 할아버님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평지를 걷는 게 100배 낫다고 하셨죠. 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8시간을 잘 필요는 없었어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취침과 기상 시간의 규칙성이 수면 시간의 길이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사셨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가장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분들이 더 오래 사셨죠. 송미란 할머님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 우울해지기 쉽지만 작은 취미 하나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준다고 하셨죠. 실제로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절제입니다. 술, 담배는 물론이고 건강에 좋다는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건강식품,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 가장 건강한 노인분들은 하나같이 적당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노후 자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세호 할아버님은 은퇴 후 모든 재산을 건강관리에 쓰셨습니다. 최고급 한약, 고가의 영양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헬스클럽 회원권까지.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73세의 병원에 오셨을 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반면 김영자 할머님은 달랐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며 모은 돈을 균형 있게 관리하셨죠. 병원비로 쓸 정기예금, 생활비로 쓸 연금, 그리고 용돈으로 쓸 적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93세까지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셨죠. 노후 자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제가 54년간 지켜본 바로는 돈을 너무 아끼다 건강을 잃은 분들도 계셨고
반대로 돈을 너무 쓰다가 말년에 고생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 사이의 균형이었죠. 실제로 제가 만난 80대 이상 환자분들 중 가장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신 분들은 수입의 50%는 현재 생활에, 30%는 미래 의료비에, 20%는 여가 생활에 쓰셨다고 합니다. 이런 황금 비율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의료비 준비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만 믿고 계시는데 실제 중증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제가 본 통계로는 70대 이후 평균 의료비가 매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건강관리 비용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보다 매일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살 수 있는 생활비가 더 중요했죠. 실제로 제가 만난 건강한 90대 어르신들은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적었습니다. 이상원 할아버님은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으셨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의 10%를 반드시 즐거움 예산으로 쓰셨대요. 손주들과 식사도 하고 오랜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오히려 의료비를 줄여준다고 하셨죠. 결국 노후 자금 관리의 핵심은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아껴도 너무 써도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만난 가장 현명한 어르신들은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중 하나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관계입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듣는 가장 마지막 후회는 늘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좀 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걸,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날 걸, 이런 말씀들이었죠. 최근에 만난 78세 이정숙 할머님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사셨는데 정작 본인이 아프고 나서야 깨달으셨대요. 가족들과 감정적인 교류 없이 헌신만 하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반면 94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김영수 할아버님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주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모임을 가지셨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자녀들과 식사를 하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매일 아침 배우자와 10분씩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3명 이상인 노인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년 이상 길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치매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다는 거죠. 관계가 약이 된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관계입니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말이죠.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가장 건강하게 살았던 분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명자 할머님은 87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나셨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다가 한 분 한 분 떠나시고 마지막엔 2분만 남으셨대요. 그래도 그 모임 덕분에 끝까지 웃으며 사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어려워진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본 성공 사례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신 분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사셨어요. 문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의 중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십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취미 모임입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 근처 복지관에서 시작된 뜨개질 모임이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80대 후반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건 가족 관계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배우자와 대화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8년이나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돌아가신 강지영 할머님은 직장 생활하느라 자식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 나눴다고 후회하셨어요. 그러다 호스피스 병동에 오신 후 매일 자녀들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3개월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죠. 이렇게 뒤늦게 관계 회복을 시도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뭘 이라며 포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54년 동안 지켜본 결과 늦은 건 없었습니다. 80대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들도 남은 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사셨어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소통이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우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태블릿으로 가족들과 매일 연락하시는 분들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보다 어떻게 만나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자세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조언보다 경청이 더 효과적이었죠. 임경수 할아버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훈계만 하시다가 제가 조언 드린 대로 3개월 동안 그저 들어주기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54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 합니다. 그 후로 매주 한 번씩 찾아오는 딸과의 만남이 할아버님의 유일한 낙이 되셨죠.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은 봉사활동의 효과였습니다. 홀로 사시는 윤명자 할머님은 복지관에서 주 2회 급식 봉사를 하셨는데 그게 우울증 치료에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건 자존감도 높여주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과의 교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수명이 평균 3년 이상 길었어요. 특히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식물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중요한 건 관계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해야 해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투자도 없다는 게 제 54년 경험의 결론입니다. 이제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았던 가장 놀라운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같은 병을 앓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2년 더 사셨어요. 얼마 전 돌아가신 장미숙 할머님은 말기암 진단을 받고도 5년을 더 사셨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며 웃는 연습부터 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억지 웃음이었는데 나중엔 진짜 웃음이 됐다고 합니다. 그 습관 하나로 우울증도 이기셨죠. 특히 놀라웠던 건 감사일기 효과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한 일 셋을 적는 분들은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면역력도 30%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긍정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가장 오래 사신 분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셨습니다. 김영철 할아버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매일 아침 감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셨어요.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솔직히 적으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게 되셨고, 그게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목표 설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목표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했어요. 이를테면 매주 새로운 요리 하나 배우기, 매달 책 한 권 읽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작은 성취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83세 박순자 할머님은 매일 아침 버킷리스트 노트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손주에게 편지 쓰기, 봄나물 무침 만들기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목표들이 할머님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의 비결은 균형입니다.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은 더 중요해요. 제가 본 가장 건강한 노인분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평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됐죠. 모든 게 갑자기 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하나만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는 게 54년간의 관찰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유전적 요인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최근에 돌아가신 89세 정순이 할머님은 평생 한 그릇만 먹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주변에서 너무 적게 먹는다고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즐긴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실제로 절제된 식사는 수명 연장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저녁 식사였어요. 저녁 6시 이후엔 가볍게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심지어 저녁을 거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의 수면의 질이 월등히 좋았어요. 물론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김창호 할아버님의 식사법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매끼 밥그릇에 선을 그어두고 그 이상은 절대 넘기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배고프셨지만 한 달 만에 적응하셨대요. 그 후로 20년간 약 한 번 안 드시고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한 끼에 20분 이상 걸려서 천천히 드시는 분들은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갔습니다. 채식과 육식의 균형도 중요했어요. 완전 채식만 하시는 분들보다 일주일에 2번 생선이나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셨습니다. 단백질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과하면 독이 됐죠. 가장 최근에 만난 92세 홍미영 할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밥상에 색깔이 5가지는 있어야 해. 초록색 채소, 노란색 과일, 하얀색 두부, 갈색 잡곡, 붉은색 고구마 같은 식이었죠. 실제로 다양한 색의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영양 균형도 좋았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아침 식사예요. 아침을 든든히 드시는 분들이 확실히 더 건강했습니다. 반대로 저녁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비만이나 당뇨병에 걸리기 쉬웠죠.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라는 말이 정말 맞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소화도 잘 되고 체중 관리도 쉬웠어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운동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한 가벼운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만난 86세 이정웅 할아버님은 40년간 매일 아침 같은 코스를 산책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분씩 걸으셨죠.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이나 자전거 같은 운동을 선호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냥 걷기가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과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었죠. 운동 시간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한 번에 2시간씩 하는 것보다 하루 3번 20분씩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침에 20분 산책, 점심 후 20분 걷기, 저녁 식사 전 20분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요. 91세 박명자 할머님은 특별한 운동 습관이 있으셨어요.
매 시간 정각마다 2분씩 제자리 걸음을 하셨죠. TV를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시계가 정각을 가리키면 일어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게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 운동이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습관을 유지하셨어요. 게다가 아침 운동은 하루 전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건강에도 더 좋았습니다. 실내 운동도 매우 중요해요.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셨는데 특히 제자리 걷기가 효과적이었습니다. TV 드라마 한 편 보는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 가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보다 걸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걸으면 산소 공급이 좋아져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됐죠. 마지막으로 운동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1년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잠시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행복한 노후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의 공통점은 매일의 작은 행복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93세 황숙자 할머님은 특별한 습관이 있으셨어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창문을 열고 별을 보시는 거였죠. 오늘도 별이 뜨는 걸 보니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날 하루를 정리하셨습니다. 그 작은 의식이 할머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죠.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과 건강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54년간 지켜본 결과 진정한 노후 준비는 행복을 찾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어요.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89세 김영진 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셨습니다. 특별한 건 행복일기였다는 거예요. 하루에 단 한 가지 자신을 행복하게 한 일만 적으셨죠.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길고양이가 내 무릎에 앉았다.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70% 이상 낮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암 환자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행복을 찾을까?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88세 이영숙 할머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자 라고 외치셨어요. 처음엔 우스꽝스러웠지만 그게 하루의 에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는 분들의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수면의 질도 좋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적게 분비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호스피스 병동에는 수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며 누워 계십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좀 더 행복하게 살 거리였어요. 부자가 되는 것을 후회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4년 호스피스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한 달 전 돌아가신 박영자 할머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님,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큰 부자로 살지 못했지만 매일 감사하며 살았거든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운동은 격렬하게 말고 꾸준히, 인간관계는 깊이 있게, 마음은 항상 감사하게,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변화를 이루신 분들은 대부분 80대 이후에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건강한 노후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제가 54년간 찾은 가장 큰 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병철 할아버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닌 산책입니다. 누군가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54년 호스피스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